생활낚시 염라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일이고요. 7월 1일부로 해서 낙지 금어기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으로 낙지 낚시를 왔는데 오늘은 낙지가 얼굴을 안 비치네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접촉하기도 하고 뭐라도 하나 찍어볼까 해서 초보자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전주에 있는 머털낚시의 매장 영업 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제 말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해답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낚시를 시작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낚시라는 취미죠. 낚시라는 취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낚시의 장르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이제 머털낚시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 초보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영업 상담을 통해서 처음 낚시에 진입하시는 분들 멋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낚시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아주 광범위하게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대상어를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래서 낚시라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낚시를 하고 싶으냐 이거를 기준점을 잘 잡고 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낚시는 보통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4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찌낚시, 두 번째는 원투 낚시, 세 번째는 루어 낚시, 네 번째는 선상 낚시 이렇게 4가지 장르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초보자가 가장 진입하기 좋은 낚시는 일반적으로 원투 낚시를 꼽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성향에 맞추지 않고 낚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취미도 흥미가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어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낚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찌낚시는 모든 낚시의 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 찌낚시를 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찌낚시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찌낚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포인트가 남해안이나 제주도권으로 거의 한정이 됩니다.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비해서 남해안이나 제주도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포인트 자체가. 물론 서해안에서 찌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포인트가 워낙 협소하고 많은 인원이 한정된 포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인트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리고 워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찌낚시는 남해안 위주 그리고 주변에 찌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진입하는 게 좋은 낚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루어 낚시입니다. 자, 루어 낚시는 기본적으로 가짜 미끼를 달아서 낚시를 진행하는 장르인데 진입 장벽은 높지는 않습니다. 찌낚시에 비해서 진입 장벽은 낮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편이 좋아요. 물론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더라도 낚시를 진행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직관적인 낚시이고 액티비티한,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 던지고 감고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성향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입하기에 좋은 낚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원투 낚시입니다. 자, 원투 낚시는 일반적으로 내가 캠핑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나가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고 내가 좀 유유자적하게, 낚시가 주 메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메인인 환경을 즐기고 자연 환경을 즐기고 또 여유 있게 낚시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진입하는 낚시입니다. 자,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투 낚시도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냥 쉽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장르의 낚시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선상 낚시입니다. 자, 선상 낚시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낚시이기도 하고요. 포인트를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배를 타고 나가는 낚시이기 때문에 선장님의 포인트를 내가 돈을 주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장님의 포인트를 내가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사나 선장님의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상 낚시는 일반 직장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선사를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임드 선사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각 지역마다 아니면 각 어종마다 가장 잘하는 그런 낚싯배가 존재를 해요. 그런 배를 타면 만족도는 올라가겠지만,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초보자는 어떤 낚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자, 개인적으로 아예 낚시의 낙자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원투 낚시를 진입하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르의 낚시들은 기본적으로 채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원투는 채비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묶음추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묶음추에 지렁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아니면 뭐 새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미끼를 써가지고 포인트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나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낚시. 그래서 내가 조금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다 하시면 원투 낚시를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액티비티한 걸 좋아해,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 움직이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루어 낚시를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찌낚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찌낚시를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남해나 제주에 가깝다, 그러면 찌낚시를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선상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변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하지만 선비라는 게 존재를 하죠. 비용이 일반 워킹이나 찌낚시 원투에 비해서 곱절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상낚시를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선상낚시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조과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하세요. 배까지 탔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 그게 말이 되냐? 의외로 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상도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장르가 각각의 장단이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선상낚시 멋모르고 진입했다가 낚싯대 뿌려먹고 선비 날리고 고기는 못 잡고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장르를 벗어나는 장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주 장르가 이 네 가지로 거의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진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뭐 유튜버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걸 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낚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대상어가 있을 거예요. 그 대상어에 따른 장르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낚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취미로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원하는 낚시를 한다기보다는 배운다는 느낌으로 진입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내가 낚시를 시작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상어를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장르를 1년 이상은 해보셔야 내가 원하는 대상어를 잡을 수도 있고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낚시도 많은 취미의 한 가지일 뿐이고 내 몸으로 체득하는 낚시, 체득하는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 경험치를 하나하나 쌓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수학 잘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과학 잘하는 사람 없고, 자기가 몸에 익숙해지고 이게 내 경험치로 내 몸에 입력이 되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네 가지 장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정리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낚시방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요. 낚시에 낙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주변 분의 조언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이해도는 있는데 왜 그 사람 성향하고 맞지 않는, 본인의 성향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도 오고, 그리고 특정한 대상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투로는 못 잡는 고기거든요. 근데 루어를 안 하고 원투로 이 대상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대상어에 따른 낚시 장르, 그 다음에 본인 성향에 맞는 낚시 장르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은 각 파트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 가지 장르를 다 하고는 있어요. 다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면서 하는 낚시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어느 하나 좀 문어발처럼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그런 낚시를 하고는 있지만 막상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르를 하다 보니까 장비만 늘어나고 중복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해서 활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조만간 3차 탐사를 갈 예정인데요. 부시리, 백조기, 수조기. 이 전 영상에서 아직 보리멸 비율이 높은 상태여 가지고 2차 탐사에서 현재 멈춰놓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3차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때는 포인트를 공개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서 산란함치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호 무늬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제 주변 분이 지금 현재 잡으셔가지고 무늬 오징어랑 삼치도 공략하는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생활낚시 염라였습니다.